정부가 민간 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실시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분당, 또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 등 투기 과열지구 전체가 상한제 적용이 가능한 지역이 됐는데요. 구체적인 실시 지역과 시기 등은 시행령 개정이 확정된 뒤 국토부가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당정이 비공개 협의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속도 조절론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죠. 네, 당초에는 아마 칼집에만 칼을 넣어두고 이 칼을 실제로 빼들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도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때문에 수출이 줄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 와중에 일본 변수까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건 좀 넣어두지 않을까 했는데 정부가 보기에 부동산 가격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외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걸 시장에 공포하는 의미가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개정안에서 그러면 바뀌게 되는 주요 내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완화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민간 택지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선 꽤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웬만한 지역에서 과열이 나타난다 하면 지정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든다는 건데요. 예컨대 현행, 그러니까 기존 제도대로 한다면 주택법 시행령 61조에 따르면 기존에는 석 달 동안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에 포함된 이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이 대상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일단 되는 거거든요. 자격 조건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자격 조건이 되는 건데 이제는 저 빨간색으로 저희가 표시해드린 내용처럼 전국 31개 투기 과열지구면 일단 어느 곳이든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시행령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된다는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사실상 저 기준을 적용을 하면 아무 데도 적용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그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투기 과열지구로 기준을 바꿔버리면 전국의 웬만한 곳은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또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구체적으로 고르는 작업은 이제 위원회 등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만 세부 안들도 아마도 전체적으로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준들을 적용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2007년도에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한번 도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선별적으로 투기 과열지구만 대상으로 했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정밀 타격이죠. 이번에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의 현상이 2007년 당시에는 정말 과열이었거든요. 어디 하나를 뭐 뚜렷하게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전국이 온탕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동네에 따라서 어디는 온탕, 어디는 냉탕인데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죠. 냉탕에 가서 에어컨 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환부만 도려내면 된다 이런 생각인 거고 대표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경남 이런 곳들은 부동산 가격이 1년 전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지난해에 그 시공 능력 한 170위 정도 되는 경남 지역 기반의 건설사 흥한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방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결코 서울하고 같이 다룰 수 없다. 정부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번 조치는 이 최근 집값 반등의 진원지로 여겨지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을 좀 겨냥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단지들에 대한 그 적용 시점도 앞당겨졌어요. 네, 우리가 그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원래는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그 단계부터 다 적용을 하게 돼 있는데
다만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네.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그 단계부터 적용하는 걸로 말하자면 약간 시기를 뒤로 밀어주는 거예요. 예외를 줬던 그렇죠. 거죠. 관리처분 인가 신청은 저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 분양 직전 단계잖아요. 거의 마지막 그렇죠. 단계네요. 한 8분응선을 넘었을 때 그 단계부터 적용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도 아예 시작하는 단계부터 예외 없이 같이 적용한다고 하니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왜 재산권을 침해하느냐, 왜 소급 적용을 하느냐는 반발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과도한 적용 아니냐라는 반발 나오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토부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재산권이 아니라 기대 이익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가가 올랐을 때 나는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바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팔아서 이익을 실현해야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분들의 주장이 그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기대 이익에 따른 그 기대를 무너뜨렸다고 해서 이게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리고 그동안 특혜였던 걸 원래대로 돌리는 것 뿐이다. 국토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또 최근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실시 방침이 나오면서 후분양으로 돌리는 그러려는 이 단지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토부가 그걸 막기 위한 어떤 차단 조치가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와요. 네, 그런 조치일 수도 있죠. 일단 후분양을 선택하는 이유는 후분양을 한다는 건 자신감의 발현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땅을 대부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금융 비용을 감당하고 보증 안 서도 우리끼리 믿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민간의 단지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건데 네. 주택보증공사의 보증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돈으로 해보겠다. 이게 가능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주택보증공사의 보증을 대부분은 받습니다. 네. 그 경우에는 그 동네에서 최근 1년 이내 혹은 3년 이내에 분양한 단지 가격의 105%를 넘을 수 네. 없게 돼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후분양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후분양이 가능한 시점도 정부가 조만간 미룰 예정이에요. 네. 지금은 공정이 한 그 50% 정도 진행이 될 경우에 골조공사의 80%까지 이루어지면 후분양이 가능했는데 자금줄을 조금 더 길게 조인다는 측면에서 공정률 80%, 골조공사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야 후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제도가 조만간 바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 앞으로 인근 지역 시세보다 뭐 많게는 20, 30% 가격이 싼 새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는 건데 이런 아파트들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어떤 로또 청약이다 말하자면 이른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 청약이 과열되는 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나왔습니까? 일단 전매 제한을 최대 10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기존의 경우에는 3, 4년까지만 거래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네.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10년 동안 못 팔면 그 사이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공급 물량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으니까 기대 이익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보는 네. 거고요. 의무적으로 이 아파트에 거주해야 하는 네. 기간도 공공택지에 그 지은 아파트는 이미 있거든요. 네네. 그 수준으로 해서 한 5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정부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이 지난달 초 이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으로 확대 적용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이후에 이 서울 아파트값 동향을 좀 보겠습니다. 이 재건축 아파트값은 0.3%에서 0.1%, 뭐 0.09%까지 이 상승 폭이 눈에 띄게 감소를 했는데 이 서울 전체 아파트값을 보면 꾸준히 이 오름폭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재건축 단지들은 확실히 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재건축 단지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고 사실은 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한다는 얘기는 기존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분양가가 확 올라가 버리면 조합원들 말고 일반 분양에서 내는 돈을 가지고 조합원들 집값을 보태준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하면 굳이 재건축을 해야 하나?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의문들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기대익이 줄어드니까 집값 상승률, 이 집을 너무나 소유해야 할 이유가
줄어드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재건축 시장에 분명히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와 별개로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건 네네. 누를 만큼 눌렀다고 보는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이제 저는 다니면서 동네마다 부동산을 한 번씩 들어가 보거든요. 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네네. 보면 급매물은 사실상 거의 소진이 된 것 같고요. 이제 누를 만큼 눌렀고 사실상 총선 대비 모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치권이 내년쯤이면 대출 규제도 좀 완화를 하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좀 퍼져가는 것 같아요. 예. 또 이 분양가 상한제가 이 장기적으로는 공급 감소를 불러와서 집값 상승을 불러올 것이다. 또 이런 시장의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는 공급을 단기적으로는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5년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서 2007년까지 이제 민간으로 확대를 하잖아요. 네.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공급이 좀 줄어들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만 줄어드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당시 상황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기억하실 거예요. 시장이 너무 과열되고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고 후에 미분양이 쏟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지는 것인데 지금은 글쎄 아직까지는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네. 현재 상황이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 만한 것이냐 전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게 네. 일단 지난해 주택 준공 실적이 62만 7천 호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주택 건설 인허가 건수를 보면 예년 평균치를 크게 웃돌거든요. 네. 이미 예정돼 있는 공급 물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음. 우리가 뭐 이르면 10월부터 민간 주택에도 이제 네.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예. 이걸 지금 도입한다고 해서 앞으로 3, 4년 안에 이 효과 때문에 집이 줄어들 거냐. 지금은 단순히 그렇게 계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자, 일단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할 지금 가능성도 있고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금이라든지 달러 같은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이런 요인들은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집값 상승을 불러오는 요인들인데 지금 그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로의 확대 실시가 어느 정도나 좀 이런 요인들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이 갈 데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증시도 사실상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투자처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일정, 큰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는 점, 금리가 계속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이 부동산 시장을 들썩거리게 할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금리가 내려가도 싼 값에 돈을 꿔서 쓸 수가 있어야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돈줄을 죄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효과가 종전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른 뉴스 잠깐 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서 우리 정부가 오늘 일본에 대한 이 백색 국가 분류를 조정을 했죠. 아까 앞서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그렇죠. 기존의 가군에서 가군을 두 개로 나눈 거죠. 가다시 1, 가다시 2 이렇게 나누는 건데 사실상 일본만을 위한 카테고리를 하나 만든 거예요. 네. 가군에 속할 만한 나라이긴 하나 가군의 첫 번째 등급으로 대접할 수는 없겠고 가다시 2로 가 있어라.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승인을 허가하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나군에 준하는 네. 것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일본을 대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수출 허가에 필요한 시간도 기존의 5일이 최대 5일이었다면 네. 15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